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 도청을 찾아 위정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 부결로 무산될 위기였던 제천 화재 참사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적장애인 의료제조 기술교육센터가 음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옷 만드는 법을 배워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비상시국에 위정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충청북도의 추경 예상 편성도 제안했는데요.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거명되는 송 군수가 설화가 잇따르는 김영환 지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브리핑룸에 올라선 송기섭 진천군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위정자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연을 야기시키는 정치적 언행은 지양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빼박이라는 야당 도의원들의 성명에 칭찬으로 받겠다고 되받는 등 이딴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영환 지사와 관련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지방일에 고민을 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또 침체된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것을 정부와 충청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이 이미 죽을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나 충청북도가 제대로 대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청을 찾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언행을 조심하라고 일침을 가한 현직 군수. 지역 정가에서는 그의 정치적 진로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상황에서 설화를 자초하는 김영환 현 지사와 차별화해 책임 있는 면모를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송기섭 군수의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제천 화재 참사 지원 조례가 가까스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인데요.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찬성을 결의하면서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근거가 담긴 조례안. 발의 당시 재정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충북도의원 35명 가운데 과반인 22명이 공동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7명 가운데 6명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6명 중 절반이 상임위에서 자신이 낸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촌극을 연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까지. 상임위가 부결시킨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전체 의원의 3분의 1 이상, 즉 1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지막 호소에 늦게나마 민주당 의원 9명 전체가 손을 내밀면서 가까스로 본회의 상정까진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천의 그 사회적 대형 참사에 대한 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치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계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소수의 의견은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표결입니다. 제정되려면 전체 의원 중 과반, 즉 18명이 동의해야 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 이상 찬성표가 더 나와야 합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위로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며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족이 패소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과 다른 조례는 신중해야 한다거나 조례안 공동발의는 부탁받아서 한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권을 선언한 도의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수많은 공동발의 다 올라가도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어떤 거에 공동발의 했는지도 모르고 기권하고 반대하고 그러십니다. 결국 26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몇 명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같은 당 김호경 의원은 임시회 첫날인 오는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과반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의회가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전체 의원의 63%가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영상자서전 사업에 도민의 감동과 인생 이야기를 담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충청북도가 실적을 부풀리고 촬영 원본을 분실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며 도지사 치적 세우기 사욕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영상자서전 10,000건 확보에 맞춰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본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신보는 충북도청 주변인 문화동에 부지를 매입해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본점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땅값이 비싼 도청 주변에 사옥을 마련하기보다 민생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의료제조 기술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옷 만드는 법을 배워 실제로 납품까지 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재봉틀을 잡은 학생들이 원단과 실로 긴팔 티셔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박음질부터 차근차근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중증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안정 장치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쉽게 이게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다칠 일도 없어서 그냥 큰 어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류제조 기술교육센터 이든나래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반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정식 직원이 돼 옷을 만들 수 있고 생산품을 도매업체에 납품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의류업을 하던 대표가 지적장애인 조카 2명을 돌보려고 만들었다. 교육생 8명에 정식 직원 5명까지 회사가 커졌습니다. 조카들이 둘 다 지적장애, 심한 중증이었는데 차별받고 직장에 가서도 취업이 안 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이 친구들한테 기술을 가리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지만 막상 가르쳐보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특징과 잘 맞았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이청년은 재봉틀에 정교하게 실을 꼽고 티셔츠를 만드는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산봉 처리를 능숙하게 해냅니다. 세밀한 마감이 필요해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쪽 부분을 박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동안 잘 할 수 있고요. 잘 노력이 됩니다. 작업에 숙달된 학생들의 손이 빨라져 하루 300장의 의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동복, 성인복, 작업복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지적장애인이 만든 옷은 매일 저녁 서울 동대문과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학생들의 교육비와 급여로 다시 활용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어가지고 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니까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전국의 지적장애인은 22만여 명. 이 시설의 대표는 지적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모두 다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충북의 이제 지적장애인들의 그 섬유 공장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예요.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민주노총 배달 노동자들의 전국 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전국 행진 4일차에 충북을 방문해 계엄 이후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과 함께 배달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해 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었지만 수입은 줄고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유상보험 의무화와 안전운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는 시골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자치구마다 인구 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시 동구의 한 마을. 주택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빈집이 나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고 버려진 가구가 그대로 있어 을씨년스럽습니다. 이 마을은 사는 사람이 차츰 줄다 보니 빈집이 흔해졌습니다. 이 안에서 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제 빈집에 쓰레기 넘쳐나고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대전 동구의 인구는 22만 명에 못 미쳐 10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장년층이 줄면서 교육 환경과 지역 경제가 나빠지고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골목에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가 찾기 어렵고 그래서 학원이나 그다음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상점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전 동구는 중구, 대덕구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의 전 단계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동구는 대전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기초단체도 이제는 두 팔 걷어 버치고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저희 동구만이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대전 중구는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복지와 문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도 주민의 출산과 보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산모 건강 회복비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을 신설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북 지역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이 46.3세로 1년 만에 0.5세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의 평균 연령은 46.3세로 전국 평균보다 1살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괴산이 57.6세로 가장 높았고 보은과 단양, 영동과 옥천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었습니다. 청주가 43.2세로 가장 젊었고 진천 45세, 충주는 47.9세였습니다.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9%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되면서 포항의 홍게잡이 어민들이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 측이 뒤늦게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어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된 포항 구룡포 앞바다. 홍게잡이 등 어선 40여 척이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석유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하자 수억 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후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나마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란 이 자체가 6개월도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우리 어떤 어선들이 또 부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뱀해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대 성어기에 2달 가까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데다 무엇보다 시추 해역이 국내 최대의 홍게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km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시추 허가를 내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잘못도 지적합니다. 어피의 용역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어피의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수부 하고 해수청하고는 거의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만난 편이지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어떤 그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에 따른 어피의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좀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포항의 홍게 어획량은 2023년 2,600여 톤에서 지난해 1,900여 톤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시추에 따른 어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천시 송악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인 80대 남성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아내와 함께 대피했다가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전자담배를 사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에 준비학교 8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경산초, 충주중앙탑초, 진천상신초 등 초등학교 3곳, 금천중, 대제중, 제천여중, 제천중, 생극중 등 중학교 5곳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 학교들은 IB 프로그램을 탐구하고 수업을 따라 배우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게 됩니다. 현재 충북의 IB 준비 학교와 관심 학교는 3월에 개교할 단제고를 포함해 모두 18곳입니다. 경찰이 설날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오는 23일까지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고속도로와 국도, 공원요지 등 주요 정체 구간의 신호주기를 연장하고 우회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예상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42만 대 감소한 일평균 502만 대입니다.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공직기강 철저, 음주운전 금지 등으로 카드뉴스와 청렴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청주시는 청렴주의보와 함께 여비와 수당 부당 수령, 정기 인사에 따른 행정 누수,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등을 감찰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